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밥, 이게 밥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건강밥 짓기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늘은 밥 이야기보다는 밥을 짓는 쌀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맵쌀과 찹쌀. 찰기가 많은 것이 찹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것이 맵쌀이죠. 이렇게 찰기가 있는 찹쌀은 떡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몸이 찬 분들한테 이제 소화 흡수력이 비교적 용이한 그런 쌀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맵쌀만 밥을 하지 마시고 맵쌀과 찹쌀을 섞어서 밥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맵쌀과 찹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맵쌀이든 찹쌀이든 상관없이 도정법에 따라서 쌀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벼를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껍데기에 있는 그 벼 껍질만 벗겨낸 온전한 쌀, 이것을 현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깎아내면 2분도미, 조금 더 깎으면 5분도미, 그 다음에 7분도미, 9분도미, 11분도미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9분도미, 11분도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백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미라는 것은 온전한 현미 또는 2분도미 여기까지를 현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5분도미와 7분도미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 도정법에 따른 이 쌀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구분을 해볼게요.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현미보다 백미를 먹는데 백미를 먹자니 너무 영양가 있는 분을 다 깎아내고 먹는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무조건 백미를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영양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배암이라는 게 있어요. 배암이라는 것은 백미처럼 다 이렇게 도정을 많이 했는데 쌀룬만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쌀룬 쌀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냥 쌀룬 쌀이라고 하면 현미는 쌀룬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미인지 5분도미인지 7분도미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암이 또는 배아쌀 이렇게 하면 다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 도정을 했는데 쌀룬만 남겨놓은 배암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미를 먹고 싶기는 한데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현미가 이제 식이섬유로 쌓여 있고 그 바깥에 또 이제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 있죠. 그래서 그것만 무너뜨리면 소화는 용이하면서 현미에 들어 있는 영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서 만든 쌀이 있죠. 바로 발화현미예요. 자, 씨앗이라는 것은 내년에, 그러니까 내 종족을 이제 유지를 하려면 내년까지 이가 씨앗을 심어서 자라기 전까지는 나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싹이 트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현미라는 것은 현미가 이제 식이섬유와 이제 효소 활성 억제제가 있는데 싹을 틔움과 동시에 그 이제 효소 활성 억제제가 일단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싹을 틔우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리 활성화 물질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을 이제 틔우면 거기에는 비타민 B1이라든지 B2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배아미와 발화현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새싹현미가 있어요. 자, 발화현미는 들어봤는데 새싹현미는 못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식혜를 만들거나 고추장을 만들 때 그 엿기름 쓰시죠? 자, 엿기름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리를 싹을 틔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맥아라고도 해요. 보리의 싹이란 뜻이죠. 이것을 한약재로는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예 현미에서 그냥 발화현미라는 것은
쌀로 내서 싹이 틀까 말까 망설이는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게 발화현미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예 새싹을 한 5mm 정도 되게 키우는 거예요.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싹이 이렇게 자라난 거 보이시나요? 이 쌀에서 5mm 정도 싹을 키운 이거를 새싹현미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발화현미보다 소화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특수하게 재배한 쌀로서, 특수하게 도정한 쌀로 배아미, 그리고 이제 발화현미, 새싹현미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자, 쌀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맵쌀과 찹쌀, 도정법에 따라서 현미에서부터 11분도미까지, 그리고 특수 용도로서 배아미, 그리고 발화현미, 새싹현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나는 어떤 쌀을 먹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시죠? 자, 이럴 때 한번 구분해 볼게요. 나는 이렇게 늘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제 배가 늘 자주 아프고 그래서 밥을 몇 숟가락, 세 숟가락 이상 먹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영양이 높아도 현미를 드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당뇨인들 중에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맞으면서 식후 혈당이 그럭저럭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식후 1시간 반, 2시간까지는 혈당이 적당히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식후 3시간, 4시간이 되면 혈당이 또 더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시키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리고 이것이 내려가서 이제 흡수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식후 30분이 되면 그때부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해서 되게 식후 2시간이 되면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점점 떨어져서 안정화되다가 다시 밥 먹을 때쯤 되면은 이제 공복혈당에 가깝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식후 3시간, 4시간이 지나면 이제 벌써 다음 끼니를 먹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혈당이 더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라.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게 혈당 조절에 더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이 식후 3시간, 4시간 이렇게 뒤늦게 가서 조절이 안 되고 팍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아니면 3살, 4살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은 배아미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백미밥을 주로 드셔라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자,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지시고 당뇨가 오래된 분들 아니면 어린이들,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양이 훨씬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백미만 먹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영양은 어디에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자, 소화가 안 되는데 밥 말고 다른 것들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늘 먹는 걸 통해서 영양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아미를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lun만 살려놔도 이 쌀lun에 쌀 전체의 영양의 한 65%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아미 정도를 드시면 백미처럼 소화는 잘 되지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식후 혈당이 막 치솟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그다음에 열이 왕성하신 분들,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비만인들,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무조건 현미밥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현미밥을 그 대신에 꼭꼭 씹어서 이렇게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하셨을 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장운동, 그리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혈관 건강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대사율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화력이 그럭저럭 괜찮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니면 당뇨가 있어도 이제 내당능 장애라든지 혈당 조절 어느 정도 잘 되는 정도의 당뇨, 이렇게 보통의 분들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화현미나 새싹현미,
또는 배아미 이 중에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완전한 백미보다는 주로 이제 배아미부터 드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배아미, 현미 아니면 새싹현미, 발화현미 이 중에서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주의하실 분들이 있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현미쌀을 드시면 이것이 그 인상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이제 오히려 그 이제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거 흡수율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칼륨이라는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백미 아니면 배아미 둘 중에서 하나를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나는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이제 염두에 두셨나요?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뒤늦게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 배아미 먹으면 좋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비만 환자 아니면 혈관에 때가 많은 분들 아니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현미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좀 더 좋은 쌀을 드시고 싶으면 발화현미, 새싹현미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백미 또는 배아미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쌀 선택은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끝? 아니죠? 자, 밥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쌀 선택이 끝났으면 거기에 물을 이제 담아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황태 육수로 밥을 짓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모르시는 분들은 그 황태 육수 만들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쌀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 청차조를 넣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콩은 충분히 불린 콩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그 정도로 밥을 지으시면 되는데, 물은 황태 육수로 하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쌀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건강한 육수까지 담아서 이렇게 건강한 밥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